30년 동안 함께 웃고 울며 인생을 나눈 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결혼식에도 부모의 장례식에도 기쁜 날과 힘든 날에도 늘 곁을 지켜주던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 긴 인연이 끝났습니다. 단지 10,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언제 드러나는가? 삼성을 경영하며 나는 수많은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수천 명의 임직원, 수백 명의 파트너, 그리고 평생 함께한 몇몇 친구들, 그 가운데 진정한 관계는 언제나 작은 순간에서 무너지고 작은 행동에서 살아났습니다. 밥값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사람의 마음의 온도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밥값은 감정의 거울이라고 말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돈은 단지 계산의 도구지만 태도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밥값을 대하는 태도 속엔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임을 이끌어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늘 먼저 지갑을 열었고 친구들은 언니는 통이 커 진짜 멋있다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라며 웃어 넘겼죠. 하지만 어느 날 새로 생긴 고급 한정식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1인 5만 원이래. 누군가 말하자 친구들이 머뭇거렸습니다. 야, 너무 비싸. 이번엔 그냥 싼 데 가자. 그때 다른 친구가 농담처럼 던졌습니다. 괜찮잖아. 어차피 언니가 낼 거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낸 밥값은 기억조차 되지 않았구나. 호의가 당연함이 되었구나.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회사에서 있었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임직원들. 그들의 노력은 처음엔 모두가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일이 됩니다. 감사의 말이 사라지고 인정이 줄어들면 조직은 냉각됩니다. 결국 사람은 돈이 아니라 감정의 온도로 움직입니다. 관계든 조직이든 그 온도가 사라지면 그 순간 이미 균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는 오래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진심을 잃으면 큰 일에서도 신뢰를 얻지 못한다. 그 여인은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이번엔 내가 살게요라 말하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엔 다 각자 내잖아. 우리도 그러자.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돈이 줄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이상 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간단합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돈을 낼 때도 받는 때도 그 속에 깃든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관계는 오래갑니다. 그러나 감사가 사라진 호의는 결국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은 어느 날 아무렇지 않게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삼성을 이끌며 나는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를 보았습니다. 돈으로 얽힌 관계는 대부분 짧았고 진심으로 이어진 관계는 평생을 갔습니다. 나는 그것을 관계의 투자 수익률이라고 불렀습니다. 돈을 투자하면 수익이 남지만 마음을 투자하면 신뢰가 남습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가벼운 농담 하나가 누군가의 진심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 품격은 돈을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밥값은 돈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계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계산하면 그 한 끼가 평생의 신뢰로 남습니다. 그러나 무심한 말 한 줄이면 30년의 인연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정이든 가족이든 동료든 받는 것보다 주는 마음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곁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평생 배운 사람의 법칙이었습니다. 나는 경영을 하며 정확함을 최고의 미덕이라 믿었습니다. 숫자는 속이지 않고 데이터는 냉정하며 효율은 언제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달랐습니다. 너무 정확한 계산이 오히려 마음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걸 나는 오랜 시간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박철로 씨의 이야기는 그 사실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늘 정확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카페를 가도 계산은 항상 철저했습니다. 나는 김치찌개 먹었으니까 9,000원, 너는 제육 정식 11,000원, 모임에서도 단 한 푼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칭찬했습니다. 철로는 진짜 깔끔하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누군가 현금이 없어 잠시 계좌 이체로 보내려 하면 그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체 11일 500원이야. 수수료 빠지지 않게 보내. 그 순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대화는 멈추고 공기는 차가워졌습니다. 그 정밀한 계산은 신뢰를 지키지 못했고 대신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삼성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공정함을 지키겠다는 이름 아래 동료를 숫자로만 평가하는 관리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과는 정확했지만 인간적인 신뢰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팀은 언제나 효율적이었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이 곁에 남는다. 정확함은 틀리지 않지만 따뜻함이 없으면 관계는 자라지 않습니다. 돈을 정확히 나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마음을 나누는 여유입니다. 일 영혼, 이 영혼의 차이를 따지기 전에 그 자리에 함께 있어준 시간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익으로 모이지만 정으로 남는다. 회사도 친구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이득만 따지는 순간 관계는 거래로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얼마를 얻었는가만 남고 누구와 함께 였는가는 사라집니다. 철로 씨는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관계에서 계산이 앞서면 신뢰는 뒤로 밀립니다. 친구가 곤란할 때 계산기를 두드리기보다 괜찮아, 이번엔 내가 낼게, 그 한마디가 사람의 온도를 지켜줍니다. 삼성의 현장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익을 계산하던 팀보다 서로를 위해 움직인 팀이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기업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진심은 언제나 계산의 여백 속에서 드러납니다. 나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익은 정확했는가? 보다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는가? 라고. 계산은 머리가 하지만 관계는 마음이 유지합니다. 그 마음을 잃은 순간 아무리 오랜 인연이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함은 신뢰의 시작이지만
배려가 신뢰의 완성이다. 밥값을 나눌 때조차 계산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그 한 끼의 여유가 평생의 인연을 지켜준다. 나는 사람을 볼 때 그가 받은 호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했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주변이 텅 비었습니다. 삼성을 일으키며 내가 가장 뼈저리게 배운 인간의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연함이 쌓이는 곳엔 진심이 사라진다. 박미선 씨의 이야기는 그 진실을 잘 보여줍니다. 25년 지기 친구와의 모임은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미묘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사는 순서, 돈이 오가는 방식,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게 관계의 서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아무 말 없이 밥값을 계산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멋있어 보였고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친구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내가 샀잖아. 오늘은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그 말은 농담 같았지만 미선 씨의 마음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관계는 이제 서로의 마음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이는구나. 그 후로 그녀는 그 친구와의 식사를 편히 즐길 수 없었습니다. 언제 또 그날은 내가 냈잖아 라는 말이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이었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상호성 조작, 즉 호의를 빌미로 한 감정 통제라 부릅니다. 겉보기엔 배려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미묘한 우월감이 숨어 있습니다. 돈을 내며 관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태도, 그것이 반복되면 상대의 자존감은 서서히 깎여 나갑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기업에서도 자주 보았습니다. 지난번 프로젝트 때는 내가 다 처리했잖아요. 그 일은 내가 만들어 준 거죠. 이런 말은 공로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빚지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감사 대신 의무를 남기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번 빚을 느끼게 되면 사람은 편하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은 관계는 결국 멀어집니다. 나는 경영 현장에서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공은 말하지 말고 마음만 남겨라. 진정한 배려는 기억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품격의 리더십입니다. 미선 씨는 결국 그 친구와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정이 겹친다고 했고 나중엔 답장을 늦췄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두 사람은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도 없고 다툼도 없었습니다. 단지 감사가 사라졌을 뿐인데 관계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어른은 받은 고마움을 잊지 않고 준 호의를 계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기억이 사라진 관계는 언제나 냉정해집니다. 반대로 감사가 남아있는 관계는 어떤 시련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리더가 감사하지 않으면 조직은 버텨도 오래가지 못한다. 감사는 윤활유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순간 조직은 삐걱거리고 사람은 지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마워. 덕분이야. 이 짧은 말들이 사람을 다시 웃게 하고 믿음을 다시 세웁니다. 밥 한 끼의 계산보다 그 한마디의 진심이 훨씬 더 값집니다. 나는 인생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호의는 의무가 될 때 썩는다. 당신의 친절이 누군가에게 당연해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란 반복될수록 빚이 아니라 관계를 지탱하는 온기가 된다는 것을 나는 인간을 오래 지켜보며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조용하지만 조종은 늘 배려의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겉으론 괜찮아 내가 할게 라며 웃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의도는 종종 관계의 주도권입니다. 서울에서 한 중년 여성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내가 샀잖아. 이번엔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그 말은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엔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밥을 산 사람은 우쭐해졌고 받은 사람은 빚을 진 듯 불편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모임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먼저 계산하려 하지 않았고 식사 자리의 웃음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기업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어떤 임원이 이건 제가 이미 처리했습니다 라며 공을 드러내는 순간 그 자리에 앉은 다른 사람들의 표정이 굳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공헌을 인정받기 위한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은근한 통제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배려의 형태를 한 조종, 나는 그걸 감정의 지배라고 불렀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관계를 상호성의 함정이라 말합니다. 호의는 나눔이지만 반복되면 지배가 되기도 합니다. 돈을 내며 마음을 얻으려는 사람, 도움을 주며 우위를 점하려는 사람, 이들은 스스로를 배려 깊은 사람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은 관계의 균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이들입니다. 나는 기업에서도 개인 관계에서도 이 법칙이 정확히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배는 권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감정으로도 가능하다. 밥값 하나, 인사 한마디, 그 사소한 행동 속에도 인간은 상대를 조종하려는 본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려로 포장합니다. 진짜 배려는 계산이 없습니다. 내가 도와줬다는 사실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도움이라는 행위를 통해 상대에게 빚의 감정을 심어 놓습니다. 그 빚은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되고 부담은 결국 관계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나는 이건희로서 수많은 인재를 보았습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일수록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들은 결과보다 과정을, 이익보다 신뢰를 중시했습니다. 반면 자신의 선행을 강조하는 사람은 결국 조직에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도움을 준 이유가 진심이 아니라 계산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배려는 표시하지 않을 때 가장 깊다. 표시하는 순간 그것은 거래가 된다. 나는 이 말을 평생의 철칙으로 삼았습니다. 박미선 씨처럼 그 친구의 그날은 내가 샀잖아 라는 말 한 줄에 마음이 흔들린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받은 호의를 갚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빚지지 않아도 되는 관계입니다. 서로가 편안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오래가는 신뢰의 토대입니다. 나는 기업을 이끌며 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공을 말하지 말고 감사를 남겨라. 조직이든 개인이든 배려를 무기로 쓰는 순간 이미 관계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배려가 사람을 살리고 보여주려는 배려는 결국 관계를 지배합니다. 밥값 한 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의 온도는 계산서가 아니라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내가 냈다는 말이 아닌 같이 있어서 좋았다는 말이 남는 관계, 그런 관계만이 세월을 이깁니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슬픈 관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쪽은 진심으로 주고 다른 한쪽은 아무렇지 않게 받는 관계. 그 둘 사이의 온도차는 언젠가 반드시 균열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정서적 비대칭입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친구가 크게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녀는 매일같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직접 반찬을 싸서 갔고 퇴근 후에도 밤늦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좀 나아졌어? 그녀의 목소리는 늘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친구의 가족들조차 그녀의 정성에 놀라 감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이번엔 그녀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날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내일 수술 들어가. 조금 무서워. 그녀는 위로의 말 한마디, 괜찮을 거야. 혹은 힘내. 그런 문장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장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어우,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수술 잘 받고 나중에 밥이나 먹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꺼졌어요. 그동안의 진심이 단지 한 사람의 사건으로만 남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일방적으로 주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경영 속 인간관계도 떠올랐습니다. 조직 안에는 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은 헌신으로 회사를 움직이지만 받는 사람은 그 헌신을 의무로 착각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이잖아. 이 한 문장이 바로 관계를 무너뜨리는 시작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정서적 불균형이 계속되면은 한쪽은 소진되고 다른 쪽은 둔감해진다고. 한 사람은 진심을 쏟아내며 점점 지치고 다른 사람은 그 노력을 점점 덜 느끼게 됩니다. 결국 둘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집니다. 그 벽은 소리 없이 자라지만 어느 날 문득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나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고받음의 균형이 깨진 곳에는 신뢰가 자라지 않는다. 기업도 가족도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의 수명은 기간이 아니라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온도를 알지 못합니다. 주는 사람은 그 온도를 기억하지만 더 이상 데우지 않습니다. 그 순간 따뜻했던 관계는 차갑게 식습니다. 그 여인은 결국 그 친구와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고 초대가 와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내 마음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그 말이 참 깊게 와 닿았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균형이 무너질 때 관계는 반드시 한쪽을 희생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는 오래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도를 맞추는 것이다. 서로의 마음이 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 그 관계는 편안합니다. 한쪽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뜨거우면 결국 번아웃이 옵니다. 사람 사이의 온도는 섬세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할 것은 시간이 아니라 온도입니다. 밥값이 얼마냐보다 그 밥을 함께 나누는 진심의 온도가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온도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균형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거래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돈이 오가지 않아도 마음이 오가면 이미 교환이 시작된 것이다.
그 교환이 진심이면 관계가 되고 계산이면 계약이 된다. 그리고 많은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그 경계가 흐려지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나는 거래 없는 관계를 꿈꾸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보니 그런 관계는 거의 없었다. 누군가는 인정받고 싶어서 주고 누군가는 미안해서 받는다. 모두 이유가 있다. 그 자체가 인간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교환이 이익의 중심으로 기울기 시작할 때다. 그때부터 관계는 신뢰가 아니라 계산표 위에 놓인다. 회사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나는 똑같은 현상을 봤다. 한쪽은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라 생각하고 다른 쪽은 그건 네가 좋아서 한 거잖아 라며 가볍게 넘긴다. 이 작은 시각차가 쌓이면 결국 감정의 장부가 틀어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한다. 내가 손해본 것 같아. 나는 오래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손해를 감수할 수 없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관계는 결국 비합리의 여백 속에서 자란다. 서로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더 배려하며 유지되는 것. 그게 사람의 인연이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 사이에 이익의 논리가 너무 깊게 스며들었다. 심지어 밥값조차 공평하게 나누자는 말 속에 보이지 않는 피로감이 깃들어 있다. 나는 그걸 정서의 자본주의라 부른다. 사람들이 감정마저도 투자하고 회수하려 드는 시대.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그만큼 해줘야 해. 이 말이 오가는 순간 관계는 이미 시장의 언어로 변한다. 거래는 명확하지만 마음은 점점 사라진다. 한 번은 어느 임원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회장님, 저는 사람들에게 늘 공평하게 대하려 합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공평함이 아니라 온도를 맞추세요. 공평은 숫자로 계산하지만 온도는 마음으로 느낀다. 사람은 언제나 공평보다 따뜻함을 기억한다.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공평함이란 모든 걸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만큼 배려해 주는 것이다. 상대가 힘들다면 조금 더 내주고 내가 어렵다면 조금 받는 것. 이 불균형 속에서 신뢰는 자란다. 나는 종종 생각한다. 우리의 관계가 자꾸 힘들어지는 이유는 서로의 마음을 계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사람의 감정엔 원래 장부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현대의 인간들은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회계장부를 만들어 놓았다. 지난번엔 내가 냈으니까 이번엔 너. 그땐 내가 더 신경 썼으니 이번엔 네가 해야지. 이런 문장이 늘어날수록 관계의 온도는 떨어진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했다. 관계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 존재 방식이다. 사람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순간 그 관계는 반드시 한쪽을 상처 입힌다. 주고 받음이 아니라 함께 있음이 중요하다. 진짜 인연은 균형 맞춘 장부가 아니라 기억된 온기로 남는 법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결론 내렸다. 거래로 쌓은 관계는 계약이 끝나면 사라지지만 진심으로 쌓은 관계는 인생이 끝나도 남는다. 이것이 내가 배운 인간의 법칙이다. 나는 인생에서 오랫동안 숫자와 싸워온 사람이었다. 매출, 이익, 점유율, 시장 가치, 이 모든 것은 나를 지탱해 준 언어이자 동시에 나를 지치게 만든 족쇄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다. 사람의 마음은 숫자로는 셀 수 없다는 것을. 관계는 계산이 아니라 감정으로 유지된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걸 수치로 평가하던 시절이 있었다. 성과가 높은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고
낮은 사람에게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그건 시스템으로는 완벽했지만 조직은 점점 차가워졌다.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서로를 경쟁자로만 여겼다. 그때 나는 알았다. 정확한 계산이 회사를 강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회사를 움직이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온기였다. 나는 어느 날부터 결심했다. 이익보다 신뢰가 먼저다. 그때부터 직원들에게 말하곤 했다. 이익은 숫자로 오지만 신뢰는 마음으로 쌓인다. 밥 한 끼를 나눌 때조차 계산보다 마음이 앞서야 한다. 그 한 끼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장면을 수없이 봤다. 어떤 사람은 계산서를 붙잡고 일영원을 더 내겠다고 고집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다음에 하세요 라고 말했다.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금액이 아니라 그 따뜻한 말 한마디였다. 이 세상엔 정확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이 더 귀하다. 사람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따뜻해서 곁에 남는다. 정확함은 순간을 지키지만 따뜻함은 시간을 지킨다. 내가 만난 훌륭한 리더들은 모두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계산기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상대의 표정을 먼저 읽었다. 오늘은 힘들어 보이네. 밥 먹었어? 이 한마디가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조직을 살렸다. 관계란 본래 불완전하다. 서로 다르고 생각도 어긋난다. 그래서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참아야 한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을 견디게 하는 힘이 바로 마음의 여유다. 그 여유가 없는 사람은 늘 따진다. 이번엔 내가 냈으니 다음엔 네가 내. 이 말 속에는 마음보다 계산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은 돈을 모을 수 있지만 사람을 잃는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부는 돈이 아니라 신뢰다. 신뢰는 계산으로 쌓이지 않는다. 그건 오직 진심으로만 얻을 수 있는 자산이다. 밥값 하나를 나누는 순간에도 마음을 먼저 내는 사람이 있다. 그는 작은 손해를 보지만 그 손해는 결국 사람이라는 이익으로 돌아온다. 나는 그것을 인간의 복리라고 불렀다. 한번 베푼 진심이 다시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마음으로 되돌려주는 것. 그 순환이 반복될 때 관계는 깊어지고 인생은 단단해진다. 결국 관계를 지키는 힘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다. 냉정함으로는 계산을 맞출 수 있지만 따뜻함으로만 관계를 맞출 수 있다. 나는 평생 기업의 세계에서 싸워왔지만 마지막에 남은 진실은 단 하나였다. 계산보다 마음이 먼저일 때 그 관계는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인생을 돌이켜볼 때 언제나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사람들이 나를 떠올릴 때 어떤 온도로 기억할까? 그 질문은 단순히 명예나 성과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기억 속에서 남아있는 따뜻함의 온도, 즉 내가 남긴 인간의 흔적에 대한 물음이었다. 삼성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능력 있는 사람, 냉정한 사람, 화려한 사람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은 사람은 늘 같았다. 계산보다 마음이 먼저였던 사람, 자신의 이익보다 관계의 온도를 지키던 사람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따뜻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한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나눠주던 직원, 야근하는 동료에게 조용히 커피를 올려놓던 사람. 그들은 거창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내 기억 속에서 오래 남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남긴 건
성과가 아니라 온기였기 때문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간부가 퇴직을 앞두고 내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회사에서 큰 성공은 못했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바로 관계의 본질이었다.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어떤 온도로 남았는가로 평가된다. 나는 사람의 온도를 숫자로 표현해 본 적이 있다. 신뢰는 37도, 진심은 38도, 배려는 39도였다. 그보다 높은 온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온도를 잃은 관계는 차가워지고 다시 데우기 어렵다. 한 번 식은 관계는 아무리 돈과 명예를 쏟아부어도 이전의 따뜻함을 되찾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늘 말했다. 관계는 유지하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남는 것이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하게 남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완성된 것이다. 삼성의 역사도 마찬가지였다. 제품이나 기술보다 더 오래 남은 건 사람들이 기억한 정신과 태도였다. 그 사람은 냉정했지만 언제나 공정했다. 그는 조용했지만 늘 따뜻했다. 이런 말 한마디가 결국 그 사람의 유산이다. 나는 자주 회의 중에 임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지금 숫자를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억을 남기고 있습니까? 숫자는 잊히지만 기억은 남는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온도로 남아 시간이 흘러도 사람의 마음을 다시 데운다. 관계의 온도는 말로 만들 수 없다. 그건 행동으로, 습관으로, 표정으로 만들어진다. 한 번의 친절, 한 번의 이해, 한 번의 양보가 그 사람의 온도를 정한다. 그 온도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인생은 따뜻한 인생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사람은 결국 기억으로 살아남는다. 그리고 그 기억의 색은 따뜻함일 때 가장 오래 남는다. 관계의 온도는 결국 기억이다. 그리고 그 기억이 따뜻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성공한 것이다. 나는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 사람을 잃는 일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마다 배웠다. 누군가를 잃을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관계를 잃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인간을 가장 정확히 가르쳐주는 교과서였다. 젊을 땐 사람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비위를 맞추고 불편함을 감췄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알게 되었다. 억지로 이어진 관계는 결국 스스로를 잃는 일이라는 것을, 관계를 지키려는 마음이 어느새 나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남는 관계보다 남을 수 있는 나를 지키기로 했다. 30년 친구가 밥값 한 번으로 멀어지는 일을 보며 사람들은 말한다. 그깟 일로 관계가 깨질 수 있나? 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던 관계가 작은 일로 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일 뿐이다. 사람은 사소한 계기에서 진심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진심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삼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위기 때 진짜 인재와 가짜 인재가 갈린다. 좋을 때 곁에 있던 사람은 많지만 어려울 때 남는 사람은 손에 꼽는다. 그 몇 명이 회사를 지탱했고 그 몇 명이 평생의 신뢰를 남겼다. 나는 그들을 진심의 사람이라 불렀다. 관계를 잃는 일은 나를 외롭게 만들지만 동시에 가볍게 만든다. 정리된 관계는 때로 새로운 신뢰의 공간을 만든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처럼 떠난 사람의 자리는 결국 내 안의 균형을 되찾게 한다. 좋은 관계란 잃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나는 한 번도 끝난 관계를 후회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 관계가 내게 남긴 가르침을 오래 곱씹었다. 아, 나는 저런 말에 상처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상황에서 침묵해야 했구나. 이 깨달음들은 결국 내 인간관계의 방향을 바꿔주었다. 사람은 누구나 떠나지만 배움은 남는다. 그 배움을 놓치면 같은 사람을 다른 얼굴로 또 만나게 된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잃었을 땐 슬퍼하지 말고 배워라. 왜 떠났는지, 왜 멀어졌는지 이해하면 그 다음 관계는 더 단단해진다. 나는 기업을 이끌며 수없이 많은 관계의 끝을 보았다. 퇴사하는 직원, 떠나는 동료, 멀어지는 친구, 그런 이별의 장면들 속에서 공통된 진실을 봤다. 진심이 있었던 관계는 깔끔히 끝났고 이익으로 묶였던 관계는 항상 뒤끝이 남았다. 진심은 관계의 문을 닫아도 따뜻하게 남지만 이익은 문을 닫는 순간 차갑게 얼어붙는다.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어떤 관계를 남겼는가? 만약 누군가가 나를 떠올릴 때 선함보다 따뜻함이 먼저 스친다면 그건 이미 성공한 인연이다. 결국 우리는 사람을 통해 성장하고 이별을 통해 성숙한다. 이런 관계는 실패가 아니라 인생의 정리다. 그 정리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남을 사람을 알아보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마음을 정돈하게 된다. 나는 평생 경영의 세계 속에서 살아왔다. 수많은 숫자, 끝없는 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람의 본심을 가장 뚜렷하게 본 순간은 언제나 밥상 위였다. 밥값을 대하는 태도, 계산서를 바라보는 눈빛, 그 사소한 행동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숨어 있었다. 밥값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그건 관계의 철학이다. 주는 법을 아는 사람은 존중을 배우고 받는 법을 아는 사람은 감사함을 배운다.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관계는 오래간다. 삼성을 세우며 나는 인간관계의 핵심이 곧 경영의 본질임을 알았다. 조직은 결국 사람으로 이루어지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돈도 명령도 아닌 마음의 온도다. 밥값 하나에도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 거대한 기업에서도 신뢰를 지킬 수 있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준다. 나는 여러 번 이런 장면을 목격했다. 회의가 끝난 뒤 누군가는 이번엔 제가 사겠습니다 라며 조용히 계산서를 챙겼다. 그리고 그는 단 한 번도 그 일을 자랑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고 조직을 이끌었다. 왜냐하면 그는 계산보다 배려의 타이밍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정의한다. 관계는 마음의 균형이자 감사의 반복이다. 감사가 사라진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온도를 잃고 주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지쳐버린다. 그래서 나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주는 사람인가 받는 사람인가? 그 질문을 놓치지 않는 것이 인생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다. 나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다. 성공은 숫자로 완성되지 않는다. 관계로 완성된다. 그 관계를 이루는 단위가 바로 밥값이다. 작은 돈이지만 그 속엔 진심이 담겨 있다. 그 진심이 반복될 때 사람은 신뢰를 얻고 조직은 존경을 얻는다. 나는 말하고 싶다. 밥을 사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 밥값을 계산할 땐 금액보다 그 사람의 하루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그때 그 밥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관계의 계약서가 된다.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모든 관계는 결국 한 끼의 밥값처럼 작고 평범하다. 그러나 그 사소한 순간에 진심이 담기면 그건 인생의 철학이 된다. 인간의 품격은 큰 무대가 아니라 작은 식탁에서 증명된다.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한 번은 직원과 함께 밥을 먹은 뒤 그가 계산서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오늘은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날의 맛보다 그 마음이 더 따뜻하게 남았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신뢰란 결국 마음을 먼저 내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이제 나는 말할 수 있다. 밥값의 철학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받을 때 감사하고 줄 때 겸손하며 당연함, 대신 고마움을 남기는 사람. 그가 결국 인생의 승자다. 돈으로 시작된 인연은 돈이 끊으면 끝나지만 마음으로 시작된 인연은 시간이 흘러도 남는다. 밥값은 돈의 단위가 아니라 인간의 진심을 재는 단위다. 그걸 이해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존중받는 인생을 산다.